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라이브를 하려다가 이 내용은 꼭 남겨두고 싶어서 라이브 대신 녹화로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영상 제작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현태식님, 아침엔 개보리님, HJW님, 다스베이더님, 김원호님, 동우유님, 해피쿠키님, 나는야님, 청식킴님, 해피쿠키님, 아기곰푸님, 믹심님, 핑크마카로님, 재현배우님, 강리베카님, 제임스정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무서운 이야기예요. 장르로 따지면 호러. 어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김영민이라는 예술가를 극우적이라고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팬분들은 야, 김영민 넘어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도 있죠. 솔직히 제 생각이 현실인지 망상인지 그냥 과한 우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는 내용들이 제발 한 편향된 청년의 극우적 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계획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일부 적화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무리한 발상인가요?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은 1960년대부터 차근차근 빌드업되고 있었고 우리는 70%를 남겨두고 30%를 잡는 일을 멸공방첩이라고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0%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더 탄탄하게 뿌리내렸다는 가설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더 싸우기는커녕 30%를 20%로 줄이고 20%를 10%로 줄여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많은 선동가들이 멸공방첩을 포기하는 것을 평화로 포장하는 사기를 쳐왔다는 그런 가설이죠. 실체도 근거도 없는 평화 두 글자 가지고 많은 사기꾼들이 멸공방첩을 시대착오적인 방공 프레임이라고 매도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남북 지도자들이 벌이는 글로벌 평화쇼로 인해서 한반도 이념전쟁의 주도권이 북한에 넘어갔다는 거죠. 제 가설입니다. 사실 대립은 끝나지도 않았고 끝날 수도 없고 민족의 동질성 같은 건 회복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거죠. 근거가 취약한 평화에 대한 막연한 환상은 누군가가 주도하는 이상한 정신병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너무 극우적인가요? 북쪽에서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어떤 환상에 취했다 퍼졌다 통수 맞았다 취했다 퍼졌다 통수 맞았다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 짓거리 계속하다가 정신 차릴만 하면 남북 지도자가 모여가지고 글로벌 평화쇼 한번 하고 국제사회가 아싸 평화쇼다 하고 관심 가져주면 또 그 환상에 취했다 퍼졌다 뒤통수 맞았다 취했다 퍼졌다 뒤통수 맞았다. 근데 제 눈엔 그게 계속 미친 짓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휴전 중인 두 나라 중에 한쪽에만 자유가 있으니 남측은들 간첩과 함께 했을 거라는 가설입니다. 저는 겨우 이 정도 가설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예술계에서 극우몰이를 당했던 거죠. 근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들의 과업, 우리는 그 맥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끊은 적이 있을까요? 그럼 제가 살면서 가졌던 의문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통일혁명당 가첩 사건 때 158명이 검거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 당시 검거된 사람들은 대부분 문화인, 종교인, 학생이었습니다. 거기서 드는 의문 하나. 혹시 그 뒤로도 계속 문화인, 종교인, 학생 조직이 극좌 본진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1970년대 초반에 전라도의 통일혁명당을 재건하다가 또 검거되죠.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들의 사명이 뭐였냐? 호남의 당 지도부를 구성해서 시도 단위 지하당을 조직하고 공장, 탄광, 학원 등의 핵심 조직을 두며 혁신계 정당에 침투해서 적화통일혁명 이론을 퍼뜨리자 이겁니다. 거기서 드는 의혹 둘. 그때 실제로 호남의 지하 조직이 결성되어서 혁신계 정당에 그들이 침투해서 진보 정당의 실세로 성장해 온 건 아닐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아님 말고 내 망상이면 좋죠. 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들은 의혹 셋. 그들의 사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장, 탄광, 학원 등의 핵심 조직을 두자. 혹시 그 사명이 민노총과 전교조로 현실화된 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나 욕했죠.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저는 20여 년째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죠?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최근 실제로 지하 조직들이 검거가 되죠. 이번에 간첩행위 정황이 포착된 제주의 히읗, 기읗, 히읗. 거기는 그냥 대놓고 제주 시내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일반 건물 2층에 입주해 있대요. 이제 그들은 대놓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저런 책들이 발견됐다는데 애국시대, 녹슬은 해방구 이런 책들을 보고 있더라고요. 일단 애국시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통일혁명당 사건을 미화해서 소설화한 작품입니다. 사실 그게 미화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닌데 그 인물들이 우상화되고 영웅화된 책이죠. 통일당이 뭡니까?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무장봉기에서 수도권을 장악하고 누구누구 암살하고 정부를 정복하자 이런 목적을 가진 무시무시한 조직인데 그 책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미화해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사상을 고취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 이야기를 갑자기 왜 드리냐면 그들이 바이블처럼 보는 그 책에서 친북 세력 육성 과정이라는 게 나옵니다. 친북 세력을 어떻게 육성하냐? 실제 나오는 내용에 따르면 남한 정부 비판 서적을 권유하면서 정부 비판으로 시작합니다. 정부 비판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이 뭐냐? 항일투쟁 책자를 학습시켜서 반일로 빌드업해요. 그 다음은 뭐냐? 북한 소설을 남한 소설로 둔갑한 그런 책들을 권유하면서 적화된 예술가의 작품에 노출시키는 겁니다. 거기까지 오면 그 다음에 김일성 배우고 노동당 이론서 가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드는 의혹.
정부 비판으로 시작해서 반일 감정으로 빌드업한 다음에 적화된 예술가의 작품에 노출시키는 그 짓거리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남한은 독재정부 포갑이나 고문, 만행 이런 거 중심으로 강조하고 남한의 반인권적 사회 악법을 철폐하자 이런 활동을 하자고 교육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또 의혹이 생기죠.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누군가가 그 지침대로 독재정부는 포갑과 고문 중심으로 브랜딩되도록 예술작품을 과도하게 만들고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같은 걸 주도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이명박근혜 몰이처럼 밑도 끝도 없이 내용 없이 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민이 20여 년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지금쯤 한번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그 간첩단 아지트에 있다는 녹슬은 해방구가 뭐냐면 9권짜리 대하소설입니다. 김일성주의자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30여 년 감옥에 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삶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죠. 그 작품의 배경으로 항일투쟁부터 제주 4.3의 5.18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작품들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혹시 특정 정당의 반일 정치라든가 문화계의 반일 코드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성역화하고 관련 단체를 조직화하고 기득권화하는 과정 누군가의 밑그림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마음 깊숙이 있는 이야기들 한번 꺼내봤는데요. 제가 오늘 한 말이 제발 허무맹랑한 극우 청년의 망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영민아 너 너무 갔어. 대한민국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오늘 한 말의 대부분이 현실이라면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당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대 노제팬에서 뭐 할 건데 이웃나라 잘 알고 활용해서 윈윈 해야죠. 누리고 활용하고 국익에 도움되도록 이끌어야죠. 일본을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절초풍 일본어 구입하시고 이장우닷컴에서 김영민 강사의 기초 강의를 수강 신청해주세요. 그리고 화환 화분 꽃배달은 185-0410 4시 플라워 그리고 4시 10분 전국 투어 다음 콘서트는 2월 18일 대구입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4시 10분을 검색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율구독료 광고 보시죠.